이번 시간에는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를 배웠어. 자, 이산 확률 변수. 여기에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확률 질량 함수. 예를 들어서 뭐 px가 x일 확률이 x가 1이고 3이면 x가 1이고 3이면 4분의 1이고 x가 2면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게 확률 질량 함수야. 그래서 이걸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확률에서 x가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 각각 그 확률은 4분의 1이고 2일 때는 2분의 1이고 3일 때는 다시 4분의 1이 돼서 총 합계가 1이 된다.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연속 확률 분포를 할 건데, 연속 확률 변수 x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x가 1하고 3 사이에 있는 변수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이렇게 자연수인 것처럼 어떤 변수를 이산적으로라고 얘기를 해.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어떤 숫자가 딱딱 떨어질 수 있게끔 나타내는 것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연속 확률 변수는 1하고 3 사이의 모든 실수, 엄청나게 많겠죠. 이 모든 실수가 변수가 되는, 변수가 1하고 3 사이, 또는 이건 뭐 설정하기 나름이겠지? 어떤 구간에서 모든 실수가 될 때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산확률 변수에서 x 값이, 만약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 확률이 4분의 1, 그리고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겠지. 점점점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연속 확률 변수라면 1에서 3까지 모든 점들이 모든 x값에 따라서 여기 사이에는 모든 x들이 다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변수 x값에 따라서 확률값이 다 정해지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연속된 함수의 모양으로 나타내질 거야. 모든 점에서 이어져 있는, 수원에서 연속을 배웠죠. 모든 점에서 이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거야. 자, 요거 1에서 3 사이에 모든 것을 넣어놓은 것. 이런 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한다. 뭐 fx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고,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함수 값은 바로 뭐냐 하면, 이 함수 값이 바로 확률이잖아. 확률이기 때문에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뭐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x는 1하고 x는 3에서 정의됐다면, x축하고 이 fx 사이의 넓이, 이 넓이는 항상 1이 된다. 넓이는 항상 1이 되고요. 만약에 뭐 2분의 3부터 2까지 이 확률을 구하라. x가 뭐 2분의 3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요 사이의 넓이가 바로 이 녀석의 확률값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할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유심히 있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뭐 x가 2일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2일 확률은 요 점이잖아. 요 점인데 2일 확률은 우리가 0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넓이가 1이 되는 건데, 면이잖아, 면. 어떤 면의 넓이인데, 선이 아니고 면의 넓이인데, 그 면의 넓이에서 이 선의 길이는 거의 0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x가 2일 확률이 0이 되기 때문에 뭐 2분의 3부터 2까지의 확률이거나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확률은 항상 같아. 물론 2분의 3이 빠져도 2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 확률도 전부 다 같은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자, 이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책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 x, 이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진 확률 변수 x가 있다면, 이때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 우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랬지. 아까 선생님은 1보다 작거나 같다까지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이거 확률이니까 확률은 당연히 1보다는 작겠죠. 1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곡선과 미안, y는 fx라는 요 곡선과 x는 알파, x는 베타로 이루어진 요 도형, 그리고 x축하고 이루어진 요 도형의 넓이는 항상 1이 된다. 왜냐하면 확률의 합은 모두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A하고 B 사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넓이 구하는 거는 우리가 정적분을 배워야지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정적분을 배워야지 구할 수 있는데 정적분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수투나 미적을 배워야지만 적분을 할 수 있는데 새로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확률 통계를 정적분, 수투를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 그래서 이 정적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직선의 모양이 나와서 삼각형이나 사각형 이런 기본적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적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x가 b일 확률은 0이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a와 b가 포함되어 있는 확률은 b가 제외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a에서 b까지 확률은 이렇게 등호가 빠지건 집어넣건 상관없이 항상 똑같다라는 내용이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어. 참고하고요.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0하고 1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 fx가 지금 EX라는 거 1차 함수니까 알 수 있겠죠. 이걸 알고 시작을 해도 됩니다. 0에서 2분의 1까지. 자, 0에서 2분의 1까지 넓이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사실 여기 x에도 2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긴 1이 되잖아.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2분의 1, 밑변이 2분의 1이고 높이가 1이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면 넓이가 4분의 1이 돼서 1번의 확률은 4분의 1이고 2번의 확률도 역시 4분의 1이 된다. 같은 거니까. 또 x가 1의 확률은 그냥 어떤 점에서의 확률은 0이라고 그랬지. 답은 0이 되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1이고 이 함수값이 2가 돼서 뭐 x축이 있었고 여기 y축이 있어서 그렇지? 여기 2였고 여기 2였지. 자, 여기 y는 2x는 이 그래프를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2x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1대 2가 되는 거잖아. 여기도 1대 2가 돼야 되겠지.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기는 1일 거야. 여기는 지금 2분의 1일 거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유제 문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 자, 확률 밀도 함수 구하기.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구나. fx가 kx야. kx라는 것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이구나. 그런데 0하고 6 사이에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0하고 6 사이에서 정의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라고 보자.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상관없는데 일부러 좀 넓게 그렸어. 왜냐하면 이 넓이가 1밖에 안 되잖아요. 이 넓이가 1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될까 계산을 해보면 대충 느낌이 나올 거야. 그렇죠? 자, 만약에 여기가 6이라면 여기에 y좌표는 얼마냐? y좌표는 x가 6이면 그렇죠? f6은 k 곱하기 6 그렇지? 6k야. 여기 요 y값이 6k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6이고
밑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6k니까 6 곱하기 6k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가 1이기 때문에 k는 18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fx는 18분의 1x야. 왜? 우리가 확률밀도 함수는 이 전체 구간에서 x축하구의 넓이가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k값 구해보면 18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하래. 1부터 2까지. 자, 1부터 2까지. 또 확대를 해볼게. 자, 요 함수가 지금 y는 18분의 1x였는데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 y 값은 18분의 1이겠고 x가 2일 때 y 값은 18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로의 길이 어쨌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이 아니구나.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할까?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를 빼도 되고 아니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도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다고 보면 윗변, 아랫변, 높이 할 거야. 윗변 얼마? 18분의 1. 아랫변 얼마? 18분의 2. 높이는 1. 이렇게 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1.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8분의 3이니까 6분의 1 해서 12분의 1이겠다. 따라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1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답은 12분의 1이 되겠지. 이해되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연속 확률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자, 이때 k 값을 구하고 2하고 3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보세요. 이거 그냥 k보다 작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k보다 클 때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돼야 되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돼야 돼. 선생님, 근데 여기 지금 범위가 안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 x의 범위가 안 나와 있지. x의 범위가 특별히 안 나와 있는데 0부터 4k까지 넓이만 구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지금 다른 쪽에 그림이 없는데 사실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돼. 0부터 4k까지는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나와 함수값이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구간에는 함수값이 없어. 0이야 0. 그렇지. 이쪽 부분은 확률값이 0이기 때문에 확률을 더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만 계산해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 가로의 길이가 자 해볼게.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4k가 되겠고 높이는 요 y좌표가 2분의 k니까 높이는 2분의 k가 되겠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4k 곱하기 높이 2분의 k. 이게 1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k제곱이 1이니까 k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k가 양수 쪽이잖아. 그래서 k는 1이다. 이렇게 써줄게. k는 1이야. 답 나왔습니다. 두 번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입니까? 2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래. 2부터 3까지.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여기 2가 있고 여기 어딘가 3이 있을 거야. 그럼 2하고 3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 x가 자,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는 결국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건데 자, 이 함수식을 구해서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x가 2면 y가 얼마일까? x가 3이면 y가 얼마일까? 이걸 좀 계산을 해볼 건데 닮음을 이용해서 할 거야. 자, 다시 한번 내가 좀 크게 그려보면 여기 1이고 여기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그렇지?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게. 그냥 요 길이가 3이야. 그렇죠? 요 길이가 3이야. 요 길이가 3. 왜? 요 길이니까 1부터 4까지. 여기에 지금 3등분 되는 점 두 개가 있고 요 높이는 얼마냐 하면 k가 1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높이는 2분의 1이야. 자, 그럼 2분의 1을 3등분 한 거지. 한마디로 뭐냐? 여기가 지금
1대 2대 3이니까 여기도 1대 2대 3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지. 따라서 요 길이는 이 녀석이 3분의 1이니까 얘는 6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6분의 2, 뭐 얘는 6분의 3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여기가 지금 6분의 2고 여기 6분의 1이고 높이가 1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겠다. 2분의 1 곱하기 요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해서 확률값은 4분의 1이 되겠다. 자, 우리가 지금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우고 있어.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나와져 있고 그 전체 구간에서 x축하고 이루는 부분의 넓이가 1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대표적인 게 이항분포였죠.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를 오늘 배울 건데 연속 확률 변수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정규분포야. 이항분포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자, n번의 시행에서 하나의 시행이 하나의 시행의 확률이 p일 때 x가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항분포였고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정기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을 따르는 그런 확률 변수를 나타내. 자, 좀 어렵지. 처음에 좀 개념이 어려운데 이 정기분포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분포야. 우리가 보통 보면 평균에 많이 몰려 있잖아. 어떤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뭐 70점이야. 그럼 70점인 아이들이 제일 많을 거고, 뭐 점수가 안 좋은 아이들이거나 점수 높은 아이들은 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겠지. 70점 아이들이 제일 많고 100점짜리나 뭐 50점짜리, 30점짜리 아이들이 좀 적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규 분포의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평균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이 되는 종 모양의 곡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자, 아주 재밌습니다. fx는, 자,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게 뭔 함수야? 정말 어려운,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함수인데, 사실 요 시그마는 우리가 알려줄 거야. 시그마 이렇게 알려줄 거고, 그다음에 평균 m의 값도 이렇게 알려줄 거야. 그리고 이 함수식은 쓸 수 있겠죠. 그럼 파이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 파이야. 3.14 그런 파이고. 그 다음에 요게 보이지? 이게 뭐야? 2. 이거 뭡니까? 정말 듣보잡이겠네. 이건 뭐냐 하면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야. 미적분에서 배우는 파이와 같은 무리수를 얘기하는데 약 2.7 정도의 숫자를 나타내. 갑자기 여기서 이게 뜬금없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정규분포 곡선도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 부분의 넓이도 1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전체 부분의 넓이가 1이 나와야 돼.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적분은 안 배웠지만 만약에 적분을 배웠다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적분한 거 이게 1이다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점부터 80점까지의 뭐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 넓이도 인테그랄 50부터 80까지 이 녀석을 적분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미적분 그러니까 수투에서 배웠던 적분 가지고도 안 되지만 미적에서 배웠던 적분 가지고도 이거는 계산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려는 문제는 안 나와. 안 나오고 간단하게 이거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여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 부분의 확률은 2분의 1이 될 것이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0.3이면 여기 반대쪽 요만큼도 0.3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표준화 시켜놔서 그 표준화 시켜놨던 것을 다 그 넓이를 계산해 놓은 표가 있어. 그 표를 활용해서 할 거야. 그건 이제 뒤에서 배울 거고 오늘은 이 정규분포 곡선의 정규분포의 확률밀도 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좀 지우고 할게. 필요 없는 거니까. 자, 정규분포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이런 종 모양의 곡선이라고 해. 종 같아, 종 같다고 하는데, 나는 종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함수가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곡선과 x축과의 넓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야. 이 넓이는 1이 될 것이고, 자, 이 무한대도 안 배운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마 수원을 어느 정도 배우기 때문에, 뭐, 수투를 배워야지만 용어가 나오지만, 그냥 전 구간에서, 어, 넓이가 1이 된다라는 얘기고, 또 x가 m일 때 확률값은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요거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대로 알면 되고, 4번하고 5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평균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 평행 이동이 되겠죠. 자, M1하고 M2가 더 커졌어. 그럼 이쪽으로 올려줄 것이고,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동이 되고, 아니면 평균이 작아지면,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고, 어, 왼쪽으로 평행 이동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은 똑같은 상태에서, 평균은 이렇게 M으로 똑같은 상태에서 시그마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시그마라는 것은 편차거든? 표준 편차.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뭐냐면, 편차가 어느 정도이냐, 편차의 평균, 뭐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편차 제곱을 평균해서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지. 이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평균에서,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야. 편차라는 것은 평균과의 거리의, 평균과의 그 차이 값이거든. 편차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편차가 크게 되면, 편차가 크게 되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돼. 너무 완만한가?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돼. 그러니까 평균에 몰려있지 않고, 100점짜리도 많고, 빵점짜리도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편차가 작다. 다시. 편차가 작다.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아,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뾰족한 그런 곡선이 되겠다. 그래서 편차가 크면, 앞으로 편차가 크면 어떻게 된다? 완만한 곡선이 되고, 편차가 작으면 뾰족한 곡선이 된다. 뾰족한 곡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거를 외운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에 많이 몰려 있어서 평균에 많은 아이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뾰족해진다. 그 왜냐하면 거기에서 함수값들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확률 밀도 함수에서 정확하게 평균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계산된 표를 이용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개념 체크 볼게. 정규 분포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게 뭐야? 아, x의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9래. 그러면은 x는 정규 분포 평균 10, 분산이 9니까 표준 편차가 3이지? 3의 제곱을 따른다. 크게 쓰면 10, 3의 제곱을 따른다. 정확하게는 x는 정규 분포 이거를 따른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보통 선생님들은 이렇게 쓴다. 옛날에는 이렇게 썼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는 정규분포 이거를 따른다.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쓰면은 서술형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학교가 많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도 이렇게 적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함수 확률분수 x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이 뭐냐? 아니 뭐 얘가 평균이잖아. 그래서 x의 평균은 20이 되는 거고 분산은 4의 제곱 16이 된다. 물론 표준 편차는 4가 되겠죠. 이해되지? 표현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 유형 2번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나왔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x의 확률 밀도함수 f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 1번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대칭이죠. x는 m에 대해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야. fx 그래프는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고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x축하고 절대 만나지 않아. 이거 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보면 점근선이 있지? 여기 점근선이거든. 3번이 틀린 거야.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크다. 편차가 크다? 그러면 완만해진다고 그랬죠? 편차가 크면. 4번 맞는 거고. m의 값이 변하면 곡선의 모양은 같다. 그렇죠? 표준 편차의 값이 일정하면 평균이 변하면 곡선의 모양을 갖고 대칭축의 위치만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이제 표준 정규분포하고 뭐 이런 걸 배울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x가 정규분포 뭐 70,3의 제곱을 따른다. 자, 그럴 때 x가 60점 이상, 그죠? x가 60점 이상, 80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 fx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가 3, 그치?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시그마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70의 제곱. 이게 fx라면 얘는 인테그랄 60에서 80까지 요 녀석 3 루트 2파이 분의 1 2의 마이너스 9분의 x 마이너스 70의 제곱 dx. 우리 이거 정적분인데 이 정적분 수투에서 배우는 거고, 수투에서 배운 정적분 말고 미적에서 배우는 정적분까지 알아도 이거 못 풀어요. 이거 못 풀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긴 썼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표준 정규 분포로 우리가 바꿀 거야. 표준화 시킨다고 얘기를 해. 표준화 시키는 공식이 있어. 뭐 어렵진 않아. 간단하게 바꿀 거야. 바꾸면 이거는 이 함수식이 그나마 좀 단순하게 이렇게 나올 거거든. 물론 얘도 이런 식의 적분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정규화를 시켜 놓으면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 놓은 표가 있어. 정적분을 실제로 계산해 놓은 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표를 보고 이 넓이들을 계산을 해줄 거야. 표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0부터 요 z까지의 확률, 이 넓이를 계산해 놓은 표야. 그래서 z가 얼마일 때 값을 알려주면 이쪽 부분도 0.5에서 요 값을 빼면 요 값이 나오는 거고, 반대쪽도 대칭성에 의해서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서 그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야. 우리가 배울 건 뭐냐 하면 우선 첫 번째로 표준화 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표준화 시켜서 그 공식에 어떻게 대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럼 표준화 시키는 방법부터 좀 알아볼 건데, 우리가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것을 새롭게 0,1의 제곱으로 만들 거야. 그 x를 z로 변환을 시킬 건데, 이 z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준 거. 이 녀석을 새롭게 Z로 만들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이 평균과 표준 편차가 0과 1로 바뀌게 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아니고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X가 M이야. 자, 그러면 이 Z가 얼마일까? 이거를 생각해 볼 건데, 얘는 뭐냐 하면 Z를 우리가 X-M 나누기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될 거고, 우리 그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쓸 것이고, 이 2x가 방금 m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 분의 m 해서 0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vx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을 때 z의 분산을 구할 거야. 그럼 z는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분산의 성질은 시그마 제곱분의 1이 앞으로 나가고 vx가 되고 뒤에 더해진 건 의미가 없었지. 그럼 vx가 지금 시그마 제곱이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다시 1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m, 시그마 제곱을 x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를 z라고 치환한다고 할까? 이렇게 치환하면 이 z는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되는 새로운 확률 변수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게 바로 표준화하는 과정이야. 표준화하는 과정이야. 이 표준화가 되면 이 표준화된 요 Z에 대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 표준 정규 분포는 표가 다 나와 있어. 그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바로 이게 뭐야?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드는 열쇠야. 이 키야. 이 키를 정규 분포에 적용을 시키면 뭐가 된다?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아무리 복잡했던 계산도 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 나온 계산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그 표를 이용해서 그냥 찾아서 값만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표준 정규 분포. 자,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하면 이해가 될 거야. 우리가 원래 이거는 x가 정규분포, x는 정규분포. 자, 50,4의 제곱을 따른다. 자, 그러면 어떤 키를 줘야 돼? 이거였지? x-m 나누기 시그마를 z 이렇게 놓는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는 뭘 z라고 놔야 되냐면 x-50을 4로 나눈 거. 이걸 z라고 한다면 이 z는 정규분포 0,1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지. 자, 이게 지금 원래 정규분포였다면 이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바뀐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뭘 구하냐? 42보다 크거나 같고 4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계산할 건데 얘를 가운데 있는 x를 z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 50을 빼야 되겠지. x만 50 빼는 게 아니고 세 변을 전부 다 50을 빼주는 거야. 그지? 세 변에 마이너스 50을 해주고 세 변을 전부 다 시그마인 4로 나눠주겠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건 z로 바뀌게 되고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러면 이걸 구해줘야 되는데 표준 정규 분포표 이게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 여기 뭘 얘기하느냐? 자, 선생님이 한 번만 해주면 다 이해가 될 거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정 가운데가 평균인데 평균이 0이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인데 여기 0.5가 0.191호란 얘기는 이 0.5는 z가 0부터 0.5까지 사이 여기 0.5라면 0부터 0.5 사이에 이 넓이를 계산한 게 0.1915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넓이는 0.3413이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넓이를 구해야 돼.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종 모양의 곡선이 있으면 여기가 0이고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 하면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1부터 2까지의 넓이 요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 아, 정규분포표에서 0부터 2까지의 넓이, 그렇지? 0부터 2까지의 넓이. 이 넓이가 0.477이잖아. 이 넓이가 0.4772가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넓이.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0.3413이야. 그렇지? 0.3413. 0부터 1까지. 이 넓이가 얼마? 0.3413이야. 따라서 우리가 구할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구할 부분 요번의 넓이는 0.4772에서 0.3413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쓴 거냐 하면 이렇게 쓸게. 얘는 1부터 2까지랑 똑같아. 얘는 어떻게 해야 돼? Z가 0부터 2까지의 확률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얼마? 0.477이고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0.3413이라고 이 표에 나와 있잖아. 그지? 이 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2번.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새로 불러와서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유형 3번에 2번을 해볼게요. 2번. x가 4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래. 자, 그러면 x가 4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x-50 나누기 시그마가 44 빼기 50 나누기 시그마. 아이고, 시그마가 얼마죠? 시그마가 지금 4지. 4. 이렇게 바꾸면 얘는 z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3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요 넓이, 요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뭐랑 똑같아? 여기 2분의 3이 있으면 요 넓이랑 똑같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아, z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요만큼 절반이지 0.5에서 요만큼을 제외시켜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0.5에서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겠다. 0.5에서 2분의 3이면 뭐 1.5잖아. 요거지? 0.433이. 요걸 빼주면 돼. 그래서 0. 얼마야? 0.668. 여기 답이 되겠죠. 자, 3번하고 4번도 같은 내용이야. 한번 해볼게요. 보지 말고 너희들이 잠깐 스톱해놨다가 다시 풀어봐도 돼. 좀 빠르게 해볼게. 54에서 50을 빼고 4로 나누면 이건 Z가 되고 58에서 50 빼고 4로 나눈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이야. 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1까지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 2분의 1이야. 이쪽과 이쪽 다 더해줘야 되니까 얘는 0부터 2분의 3까지의 넓이 0부터 2분의 3까지의 넓이가 이거랑 똑같았겠지. 거기다가 0부터 2분의 1까지의 넓이구나. 0부터 2분의 3, 1.5까지의 넓이는 0.433이고 0부터 2분의 1까지는 0.3413이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0.7745 이렇게 되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4번도 해볼게요. 좀 빠르게 해볼게. 자, 48보다 크거나 같고 56보다 작거나 같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등호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48에서 50을 빼면 마이너스 2 4로 나누면 되겠고 56에서 50을 빼면 6이야. 그걸 4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규분포 곡선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은 거야. 그럼 0부터 2분의 3까지 하고 0부터 2분의 1까지를 더해주면 되겠지? 0부터 2분의 1까지 하고 0부터 2분의 3까지의 넓이. 아까랑 똑같겠네. 3번이랑.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너무 많이 하나? 일단 요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미지수를 구하야, K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어렵지 않아. X가, 선생님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 40,3의 제곱을 따른다. 그러면 37이 X, K, 요거의 확률이 0.77이다. 자, 그런데 요걸 정규화 시키면 37에서 40을 빼고 3으로 나누고, 얘는 Z가 될 거고, K에서 40을 빼고 3으로 나눈 거. 요게 0.77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얘는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요게 0.77이야. 자, 그런데 정규분포표에서 여기가 0이고, 표준 정규분포,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0부터 1까지가 0.34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0.34라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0부터 1.5까지가 0.43이야. 아, 그런데 이게 0.77인데 얘랑 더하면 0.77이네? 아,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될까? 아, 1.5까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0.34고 0부터 1.5까지가 0.43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는 얘네들을 더해서 계산하면 될 거잖아. 따라서 3분의 K-40. 이 녀석이 1.5가 되면 되겠죠? 2분의 3이라고 쓸까? 양변에 6을 곱해서 2K-80은 9. 따라서 2K는 이 뭐야? 89. K는 44.5.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좀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이거 배우지도 않은 건데 뭐 이거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다 필요 없고 어떻게 말하면 돼? 정규분포로 바꾸는 키 정규분포로 만드는 키만 있으면 되겠죠. 그 키가 뭐야? z는 x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이게 바로 표준화시키는 키다. 우리가 표준 점수라고 아마 수능에서 나올 거야. 다 같은 원리야. 어, 아무리 난이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도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놓으면 같은 난이도의 분포로 바뀔 수 있거든.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걸 만들어 놓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가장 계산하기 힘든 것들은 표준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계산이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